10월 31일 금요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칼리아리는 4-3-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 구조를 완성시킨다. 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렐리는 체격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2선의 침투를 유도한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 몸싸움을 통한 볼 지배 능력이 뛰어나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폴로룬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압박의 중심축을 맡으며 커버 범위가 넓어 수비 전환 시 효율이 높다. 또한 좌우 풀백이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공격 시 폭넓은 빌드업 루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칼리아리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볼 회수 후 곧바로 찬스를 만든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템포를 주도하며 전진 압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에스포지토와 보렐리의 연계 플레이가 전방에서 압박과 득점의 균형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사수올로는 4-3-3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원 커버 속도가 느려 두 번째 압박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가 한 번의 패스로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자주 내준다. 피나몬티는 골 결정력은 있지만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져 수비 시 공백이 생긴다. 베라디는 측면에서의 개인기와 킥 능력은 여전하나 수비 가담 빈도가 적어 밸런스가 무너진다. 볼로카는 3선에서 볼을 배급하지만 전환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세컨드 라인 지원이 늦다. 이로 인해 사수올로는 수비 공격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의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보인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풀백 라인이 한 박자 늦게 내려오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결국 중원에서 압박이 무너지면 수비 블록이 분리되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한다. 칼리아리는 홈에서의 전방 압박 강도와 세컨드볼 대응이 완성형이다. 에스포지토의 패스 타이밍과 보렐리의 압박이 결합되며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사수올로는 중원에서 대응이 늦고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결국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전체의 리듬과 흐름은 칼리아리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피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 전환 시 윙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 전술은 측면 뒷공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리그 19위까지 추락한 이유는 풀백이 너무 높게 올라가며 뒷공간 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중원에서 볼 커버가 느리고 세컨드 볼 대응 속도 또한 떨어지며 두 번째 압박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가 전진 패스를 한 번만 성공시켜도 수비 블록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을 노출한다. 트라모니는 중앙에서 패스 연결의 시점을 잡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 마이스터는 공격 전환에서 좋은 시야를 보여주지만 후방 전환 시 공간 커버 능력은 여전히 불안하다. 결국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를 통제할 수 없고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는 4-3-3 포메이션으로 중원 장악과 측면 돌파의 균형을 완성하고 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공중볼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인다. 자카니는 왼쪽 측면에서 컷인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며 슈팅 전환까지 빠르게 이어간다. 그리고 피사요, 델레바시루는 이번 경기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중원에서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대각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롱패스 한 번으로 수비 라인을 붕괴시킨다. 피사는 뒷공간 커버가 느리기 때문에 델레바시루의 오프 더블 움직임 하나로 균형이 쉽게 무너질 것이다. 라치오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상대의 두 번째 압박 타이밍을 완전히 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원에서 마르코스 안토니오가 템포를 조율하면서 전방 침투 루트를 넓게 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결국 라치오는 피사의 수비 불안과 뒷공간 노출을 정확히 겨냥한 전개로 경기의 주도권을 쥘 것이다. 피사는 중원 압박이 이어지지 않고 풀백이 높이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라치오는 침투 타이밍과 패스 전환의 완성도가 높아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결국 델레바시루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라치오의 공격 전개를 완성시키며 피사의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치오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에서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 전형 속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인다. 리우리첸이 킥 정확도를 바탕으로 세밀한 크로스를 올리고 반 베르헌과 토른스트라가 공중 경합에서 우위를 점한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장신 자원들이 전방으로 올라와 근거리와 후방 포스트를 동시에 점유하며 세컨드볼을 노리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최근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
토른스트라는 중앙에서 볼 배급 역할을 맡으며 순간적인 패스로 사이드 전환까지 이끌어내는 완성형 미드필더다. 리우리첸의 킥이 정확히 연결되면 반 베르헌의 타점 높은 헤더가 경기 초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스파르타는 홈에서 경기 초반부터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흐름을 자신의 템포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트피스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팀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다. 흐로닝건은 4-2-3-1 전형을 가동하며 윌룸손을 중심으로 한 세컨드볼 전개를 시도한다. 하지만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존 디펜스가 불안하다. 특히 근거리 지역에서 수비간 마킹이 자주 끊기며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높다. 반 베르에는 공격 전환에서는 활발하지만 수비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커버가 늦는 약점을 보인다. 타하는 볼을 간수하며 공격 템포를 조절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빌드업이 끊기며 수비에 부담이 전가된다. 또한 후반 들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실점률이 상승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결국 흐로닝건은 세트피스 수비에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원정 불리함까지 겹친다.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력 싸움이 전부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리우리첸의 킥과 반 베르헌의 타점 높은 헤더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흐로닝건은 존 디펜스 불안으로 인해 코너킥 한 번에도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세트피스 완성도를 앞선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KNVB컵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팔메이라스는 1차전 완패에 충격을 뒤로하고 홈에서 완전히 다른 경기 리듬을 준비하고 있다. 비토르 호케는 전방 압박과 스프린트 타이밍이 모두 탁월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이다. 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방향 전환 후 곧바로 페널티존 근처까지 치고 들어가는 폭발적인 드라이브인이 장점이다. 펠리페 안드레송은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이선에서 타이밍을 맞춘 침투로 세컨 찬스 득점을 자주 만들어낸다. 루카스 에방 엘리스타는 중원에서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며 전방으로 찔러주는 대각선 패스의 질이 높다. 팔메이라스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를 자주 가동한다. 이 전술적 운영은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형태이며 LD 유키토의 빌드업 루트를 초반부터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측면에서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합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홈의 공격 밀도가 훨씬 높게 형성될 것이다. 1차전과 달리 공기의 저항도 없고 선수들의 호흡 템포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결정적인 변수다. LD 유키토는 1차전에서의 완벽한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지만 그 경기의 배경에는 고지대 특유의 환경적 이점이 컸다. 팔라시오스는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성향이 돋보이지만 원정에서는 움직임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카스트로는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전방에서의 볼 유지력이 떨어지고 압박에 쉽게 밀리는 단점이 있다. 파리아스는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공수 밸런스 유지가 어렵다. 특히 LD 유키토는 원정 경기에서 전반 초반 실점 시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수비 라인이 홈보다 한 칸 더 내려앉는 경향을 보이면서 역으로 세컨드 라인 압박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2차 볼 점유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팔메이라스의 압박 강도를 견디기 어렵고 전방 연결 시 볼이 끊기면 곧바로 역습으로 실점 위기를 맞을 것이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도 리스크다. 이 경기는 복수전의 성격이 짙다. 팔메이라스는 홈에서 경기 리듬을 완전히 되찾으며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고 LDU 키토를 몰아붙일 것이다. LDU 키토는 원정 약세와 멘탈 불안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의 공기 속에서 템포를 되찾은 팔메이라스가 완벽한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